정말 안타까운 건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지친 눈빛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꼭 편안한 밤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 못 드는 걸 그저 노화의 일부로만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면의 밤이 계속되면 우리 뇌 속 독소가 쌓이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함께 올라갑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 얼마나 괴로우신가요? 수면제를 먹어도 며칠뿐이고 자꾸만 새벽 3시면 눈이 떠지는 그 답답함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해온 수면생리학 박사 김도윤입니다. 연구실보다 현장에서 지친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이젠 그냥 포기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낮에도 졸리고 기분까지 가라앉는데도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베개 밑에 이것 하나만 두어도 기절하듯 잠드는 법을 직접 배워가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백 분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으셨습니다. 약도 아니고 복잡한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어떻게 우리 뇌를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켜 깊은 잠으로 이끄는지 과학적으로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밤마다 뒤척이며 새벽을 맞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지막 불면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요즘 밤잠이 어떠신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일찍 일하던 72세 강명자님은 몇 해 전부터 잠이 오지 않아 새벽 3시까지 뒤척이셨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온갖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잠들어도 1시간마다 깨서 시계를 보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수면제를 써도 며칠뿐 점점 몸이 무겁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셨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는데 밤만 되면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했지만 강명자님은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권한 건 단순한 약이 아니라 향기와 환경을 바꾸는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베개 밑에 라벤더와 쌀개를 넣은 면주머니를 두고 자기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마음을 천천히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드렸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분은 제 말을 믿고 매일 밤 실천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강명자님은 박사님, 자다가 시계 볼 일이 없어졌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낮에도 활동하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단지 향기 주머니 하나, 그리고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깊은 잠으로 이끄는 비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면과 직접 연결되는 천연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향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향기로 긴장을 완화해서 수면 유도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뇌에는 향기를 감지하는 후각신경이 있는데요. 이 신경이 라벤더 향을 맡으면 편도체라는 감정 중추에 신호를 보내서 긴장과 불안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한국수면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라벤더 향에 노출된 그룹의 수면 효율이 3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잠드는 시간도 짧아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향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면 보조 수단입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정수님은 베개 밑에 말린 라벤더를 넣은 첫날부터 새벽 각성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밤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는데 라벤더 향을 맡으며 자니까 한번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대요. 향기가 마음을 계속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랍니다. 잘 말린 라벤더 한 주먹을 면주머니에 담아서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라벤더 오일도 좋지만 말린 라벤더가 향이 은은하게 오래가서 더 좋습니다. 다만 후각이 예민하거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향을 직접 코에 대고 맡지 마시고 머리맡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라벤더 향 맡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다가 며칠 지나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쌀겨입니다. 쌀겨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한 수면 보조 재료입니다. 쌀겨 속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해서 수면을 돕습니다. 일본 규슈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감마오리자놀이 수면 중 각성 횟수를 줄이고 깊은 수면 단계로 더 빨리 진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오르면 뇌가 깨어나는데 쌀겨의 성분이 이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해줘서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74세 박인철님은 볶은 쌀겨를 넣은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자 따뜻하게 포근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냄새도 고소하고 뭔가 어릴 적 할머니 방 냄새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실제로 쌀겨는 온기를 머금고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향도 은은해서 라벤더와 함께 쓰면 정말 좋습니다. 볶은 쌀겨 2큰숟가락을 면주머니에 넣고 라벤더와 3:1 비율로 섞으면 향이 부드럽고 균형 잡힙니다. 쌀겨만 쓰면 향이 약해서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으니 라벤더와 함께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쌀겨는 반드시 건조시켜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2주마다 새로 교체해 주셔야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쌀 향기 맡으면 마음이 편해지셨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세대에게 쌀 냄새는 참 친근하고 포근한 냄새잖아요. 그 향기가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니 참 신기하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솔잎입니다. 솔잎에는 피톤치드가 풍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산에 가면 공기가 맑고 숨쉬기 편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이 피톤치드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내뿜는 천연 항균 물질인데 이게 사람한테는 긴장을 풀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 산림치유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피톤치드에 노출된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이게 높으면 잠을 못 자고 불안해지거든요. 솔잎향이 이 호르몬을 낮춰주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는 겁니다. 77세 최미자님은 솔잎향을 맡으며 자는 습관으로 불면이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전에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왔는데 솔잎 냄새를 맡으니까 뭔가 숲속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진대요. 깊은 산속 맑은 공기를 집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말린 솔잎 한 주먹에 쑥과 말린 귤껍질을 조금 섞어서 베개 옆에 두시면 됩니다. 솔잎만 쓰면 향이 너무 강할 수 있으니까 쑥이나 귤껍질로 부드럽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습한 방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햇볕에 말려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베란다에 내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소나무 숲 냄새 맡으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상쾌한 기운이 집안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치유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계피입니다. 계피는 우리가 차로도 많이 마시는 익숙한 재료인데요. 이 계피의 향 성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잠을 유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충분히 분비되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계피 성분이 혈당 안정과 수면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계피가 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동시에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66세 김덕자님은 통계피 조각을 베개 밑에 두고 나서 손발이 덜 차서 잠이 쉽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손발이 차서 잠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계피 향이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훨씬 편안하게 잠드신대요. 향기도 달콤하고 포근해서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통계피 두세 조각과 말린 오렌지 껍질을 함께 넣어서 향을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계피만 쓰면 향이 너무 강하고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오렌지 껍질에 상큼한 향이 섞이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혈액순환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사용하세요. 계피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계피 향기 맡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시지 않나요?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시던 수정과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포근한 기억과 함께 편안한 잠을 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천연 재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얼마나 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향기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쓰느냐와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실천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향기의 양은 적당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이 약해져서 강한 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향기는 적당해야 뇌에 편안함을 주지 너무 강하면 자극이 되거든요. 라벤더는 한 주먹, 쌀겨는 2큰 숟가락, 통계피는 2~3 조각이 적당량입니다. 이 정도면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처음 사용하실 때 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더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틀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적당하게 느껴지십니다. 너무 강한 향이 느껴지시면 베개 밑이 아니라 머리맡 30cm 정도 거리에 두시면 됩니다. 침대 옆 협탁이나 작은 선반에 올려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향이 공기 중에 퍼지긴 하지만 코에 바로 닿지 않아서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향이 너무 진해서 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무조건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향기 요법은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건 잠을 부르는 나만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조명 아래서 같은 음악을 듣거나 같은 행동을 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파블로프에게 실험 들어보셨죠?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뇌도 특정 신호를 받으면 잠들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취침 직전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뉴스 시청은 절대 금지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하거든요. 특히 뉴스는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잠이 안 옵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조명 낮추기, 향기 주머니 베개 밑에 두기, 따뜻한 세수하기, 이 3가지를 순서대로 해보세요. 매일 이 순서를 반복하시면 몸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뇌도 이 루틴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잠자리 루틴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그대로 유지하시고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알아서 따라갑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건 침실은 오직 수면 공간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텔레비전 보시고 책 읽으시고 스마트폰 하시는데요. 이러면 뇌가 침실을 깨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해버립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뇌가 여기는 자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 보는 것, 독서하는 것, 간식 먹는 것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들어야 뇌가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합니다. 만약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시면 억지로 누워 있지 마시고 거실로 나와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가세요.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옵니다. 뇌가 긴장하거든요. 차라리 일어나서 조명 낮춘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혹시 침대에서 텔레비전 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침실 밖에서 보시고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면 방해 습관 없애기입니다. 긴 낮잠, 야식, 늦은 커피는 뇌의 수면 신호를 완전히 혼란시킵니다. 낮에 2시간씩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수면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낮에 다 채우시면 밤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그것도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주무시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뇌를 맑게 해주고 오후 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1시간 이상 주무시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깨어나기도 힘들고 밤잠도 망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야식을 드시면 소화 때문에 위장이 활동하고 그러면 잠을 깊이 못 주무십니다. 또 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게 되니까 저녁 8시 이후로는 물도 조금씩만 드세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점심 이후 커피는 밤잠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요즘 늦은 밤 간식 혹시 습관처럼 드시지 않나요? 텔레비전 보면서 과자나 과일 드시는 거 오늘부터 끊어보세요. 처음엔 허전하시겠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이렇게 향기와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 약 없이도 뇌가 스스로 잠드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수면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꼭 실천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를 깨끗이 청소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면 뇌 속 노폐물이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제대로 잠을 자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낮 활동도 훨씬 활기차게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다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환경과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수백 분의 어르신들이 작은 변화로 깊은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고 낮에도 졸리고 기분은 가라앉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결국 건강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면은 모든 건강이 기초거든요.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기차게 활동하시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베개 밑에 향기 주머니 하나만 두어보세요. 라벤더 한 주먹, 쌀겨 2큰 숟가락을 면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두시면 됩니다. 딱 이것 하나만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완전히 깊은 잠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제보다는 편안하게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만 계속하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십니다. 한 달 지나면 이제 수면제 없이도 잠드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드린 루틴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잠자기 30분 전 조명 낮추기, 따뜻한 세수하기, 침대는 오직 수면 공간으로만 쓰기.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이 점점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중에 자주 깨는 원인 3가지와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원인과 정확한 해결책을 다음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밤 내게 편안한 잠을 선물합니다. 그 다짐 한마디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모두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